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거나 슬슬 매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비트코인이 아직은 큰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벌 수 있지만 나중에 큰 상승이 오고 나서는 그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비트코인은 급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아두고 공부하면 좋을지 코인 입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은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을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정해야 되고, 또 정했다면 이 추세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비트코인을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왜 먼저 봐야 되냐면, 이 코인 시장에서 최초로 탄생한 코인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무시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비트코인은 무조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추세가 좋다면 이 좋은 추세를 보고 시장 참여자들은 코인 시장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아직 상승을 시작하지 않은 알트코인을 매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은 항상 거래되고 있는 기본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 코인 시장에서 추세를 보는데 지수가 될 수도 있으며 기준이 되고, 알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은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입문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차트는 세력질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그 정답은 세력질이 있는 코인도 있고 없는 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세력질이 있고 어떤 코인은 세력질이 없냐? 바로 이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세력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세력질이 없고 알트코인에서는 세력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높은 코인이고,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가격을 좌지우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세력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과 싸우게 되거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주죠. 이런 큰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세력 하나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력들의 심리가 모여서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는 다 같이 이런 시세를 끌어올리게 되게끔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은 왜 세력질이 존재하냐? 물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시총이 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세력질이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총이 큰 코인이 아니라 시총이 많이 작은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들이 충분히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경우는 이 차트 분석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의 경우는 이런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차트로 분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거래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차트 분석의 경우는 우선 차트를 켰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캔들 데이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래했던 것들을 모두 데이터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모두 들어가 있으며 이 데이터는 절대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간혹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을 본 적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죠. 주가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속였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주가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캔들부터
어떻게 캔들이 이런 가격들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움직이는지 그런 특징들을 느껴보시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리지만 저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죠. 바로 이 지지 저항과 이 추세선을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지 저항의 경우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 변곡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와 저항선을 본다면 지지선은 어디서 많이 지지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선의 경우는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저항선의 경우도 많이 저항받은 구간을 확인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저항선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을 보니까 꽤 오랫동안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바뀌려면 우리가 지지 저항, 이 변곡의 기준을 설정한 곳을 넘어야만 뭔가 새로운 추세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추세선의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을 때나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설정하기에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선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상승 추세선이라고 한다면 일단 상승하는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설정을 해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선 다가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선을 깼죠. 이것을 깨게 된다면 이 기준으로 상승 추세는 더 이상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냐, 그것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일단 상승 추세가 좀 멎었다, 좀 느려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매도 힘을 통해서 진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강했던 상승을 이제 끝냈으니 내가 이런 투자 시장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조지표도 보면 좋은데, 보조지표의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이 상대 강도 지수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참 많은 보조지표가 있지만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보셔도 충분히 시장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캔들과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지지저항 그리고 보조지표로 RSI와 이동평균선, 일단 이것들을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된다면 그럼 이제 거래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갖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궁금할 거예요. 분석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지지를 설정했다면 그 지지에 그냥 매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저항에 그냥 매도를 하면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 분석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진입과 청산의 기준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아까처럼 지지나 저항선을 보는 것도 그러면 여기는 진입을 할 만한 기준이 되겠구나, 여기는 청산을 할 만한 기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레이딩은 무엇일까? 트레이딩은 그 기준에서 어떻게 위험도를 관리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서 기준을 찾았다면 거기서 위험도 관리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사실 트레이딩은 물론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제로 거래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거래를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로 시작하는 게 좋겠냐, 이런 기준도 아직 없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문하는 이 금액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절한 표준이 있어요. 너무 적으면 돈같이 보지 않고 매매를 너무 쉽게 하게 되면서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 부담과 이런 위험성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이 두 가지에서 적절한 금액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입문 금액은 월 급여의 50%에서
100% 정도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월 400을 버는 직장인이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400만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50%라면은 200만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을 시작했는데 잘못해서 바로 0원이 됐다. 그러면 월급에서 2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사실 이 정도 남았다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이 될 겁니다. 만약에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0원이 돼서 200만원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50%보다도 더 낮춰서 설정을 하셔야겠죠? 100만원이나 더 부담된다면 50만원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표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만한 금액, 잃었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픈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잃었을 때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할 때 15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입문 금액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투자를 입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영상만으로도 이 전체의 큰 그림은 충분히 그려지실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어떤 매매법이라든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거를 따라간다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돌고 돌아도 그런 방법으로 큰 성공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공부의 방향성이 정해지실 겁니다.